다음 함수의 적분 한 번에 나눠보고요. 정의부터 해서 빠르게 한번 훑어봅시다. 우리가 부정적분의 정의는 fx의 부정적분의 정의는 미분에서 fx가 되는 함수를 우리가 fx의 부정적분이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인티그랄 fx dx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미분에서 fx, 얘를 fx 2x라고 치자. 미분에서 2x가 되는 함수는 무수히 많죠. 왜냐면 미분할 때는 상수항이 소거가 되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 그러면 이 중 하나를 라지 f, 그러니까 스몰 f면 라지 f로 두고 한 부정적분이라고 부르고 부정적분 중 하나 줄여서 한 부정적분, 주로 상수항이 0인 걸 썼죠. 그래서 f의 부정적분 인티그랄 fx dx는 한 부정적분에다가 상수항 적분 상수가 더해졌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었고, 참고로 비적분 함수를 알면 이거 계산을 때려 박을 줄도 알아야 돼. 너네가 이걸 어떻게 변형하지가 아니라 그냥 계산 때려 박을 수도 있어야 된다. 계산이 가능하다면. 자, 그 다음에 미분과 적분의 관계는 역연상 관계니까 완벽한 역연상 관계는 아니죠. 적분 상수 때문에. 그래서 미분에서 f가 되는 함수를 미분했으니까 당연히 f가 나와야 하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f'이 되겠죠. f'의 한 부정적분이니까 얘는 f 플러스 c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ddx는 그냥 x에 대해 미분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자, 여러 가지 함수의 적분, 이건 너네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구간분할 함수 적분은 따로따로 적분하는 거였는데 너네가 까먹지 말아야 할 게 적분 상수를 따로따로 각각의 구간에서 따로따로 적분 상수를 결정을 해줘야 된다가 있었죠. 예를 들면 f' 줬을 때 f를 구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 기본 세팅은 a를 경계로 함수가 나눠진다면 등호가 없는 게 기본 세팅이었지. 등호가 있다는 건 f' 값이 그때 존재한다니까 미분이 가능하다가 돼서 이건 등호가 붙어있다 둘 중에 하나에, 그럼 여기서 뭐가 보장이 된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야. 얘 f의 미분 가능성이니까 여기서 연속성이 보장이 된다 해서 대입한 게 닷다로씩 하나를 추가로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 해줬어. 또는 이제 f'x가 이렇게 10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오늘 문제집 때 보다 보면 막 이런 거 있었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f'인데 여기 1 이렇게 다 쳐보자. 그럼 1을 경계로 1차 함수와 상수함수로 구간분할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구멍이 안 뚫려 있죠. 그러면 이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원함수는 뭐가 가능하다? 저기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럼 뭐도 보장이 된다? 연속도 보장이 된다. 그래서 기본 세팅은 이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구멍 뚫려 있지 않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미분 가능성이 보장이 되어 있다. 이거 해석해서 우리가 그 조건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서는 그 내용만 너네가 까먹지 않고 잘 기억해서 조건을 활용해주면 되고, 자, 부정적분과 항등식 하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이걸 계산할 게 아니라면 양변을 미분해서 처리할 수도 있다. 그러면 뭔가 대입을 하고 뭘 하고 항등식 계산하는 걸 그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또는 양변은 우리가 적분해서 쓸 수도 있다. 적분 함수를 결정해서 우리가 항등식으로서 활용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 자, 항등식 계산 5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1번 뭐 하래요? 대입을 잘해야 돼. 대입각을 잘 재야 되고, 그 다음 뭐 또는 뭐를 할 수 있다? 미분 또는 적분해서 새로운 항등식을 만들어서 또 다시 대입부터 시작할 수가 있고,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뭐도 할 수 있다? 최고차항 비교와 계수 비교도 할 수 있다. 이 뒤쪽에서 이제 계산을 많이 하겠죠. 자, 주의할 건 우리가 항등식에서 대입이 중요하지만 이 부정적분 상태에서 여기서 그냥 대입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여기다가 막 이 x에다가 대입을 하고 있으면 안 돼. 이 상태에서 인티그랄 fx dx에는 대입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피적분 함수에 지금 dx인데 x가 아닌 다른 변수가 있으면 뭐하고 처리를 해야 돼요? 빼내고 나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거 적분 뒤에 정적분 쪽에서 나온 내용이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정적분의 정의는 교과과정이 바뀌면서 좀 변했어. 예전 교육과정에서의 정적분의 정의와 지금 교육과정에서의 정적분의 정의는 조금 달라요. 지금 교육과정에서 정적분의 정의는 따라하세요. 정적분은 부정적분의 변화량, 부정적분의 변화량으로 정의가 되고, 그래서 A부터 B까지 fx dx가 라지 f b 마이너스 라지 f a다가 되는 거고, 이게 넓이로 연결되는 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 중 하나였죠. 자, 적분 변수의 자유롭다, 이건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지. 내 편의상 잘 세팅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이건 알아야 돼. 부정적분의 변화량이다, 정적분의 정의가. 자, 정적분의 성질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부정적분의 성질과 거의 비슷해. 실수배는 빼낼 수 있고, 더하기 빼기는 분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 위아래 끝이 똑같으면 정적분 향상이 된다. 근데 여기서 분리하는 건 보통 잘하는데 조작을 해줄 때 이걸 합쳐줄 수 있어야 돼.
따라하세요. 위아래 끝이 같으면 더하기 빼기를 합칠 수 있다. 구간 조작을 해서 우리가 피적분 함수가 똑같을 때 그리고 또는 위아래 끝이 똑같을 때 우리 잘 다룰 수가 있어야 되고, 자, 네 번째 위아래 끝 교환인데 A부터 B까지는 B부터 A까지랑 뭐만 반대다? 뭐만 반대다 해서 내가 편의상 이렇게 조작을 해줄 수 있어야 하고, 위아래 끝에 중간 지점 제작하면은 A부터 B까지를 중간 지점 C를 경유를 해서 A부터 C까지 갔다가 C부터 B까지 간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C를 전형을 해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얘도 중간 지점을 제작할 수도 있지만 따라서 피적분 함수가 같으면 적분 구간을 연결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 A부터 C, C부터 B 그러면 C, C 소거시키고 A부터 B까지로 우리가 합쳐서 구간을 바꿔줄 수 있어야 된다. 또 너네가 반대로 할 수 있어야 돼. 이것도 좀 연결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정적분으로 표현된 부정적분. 자, 예를 들면 A부터 X까지 FTDT 이렇게 있으면 정적분 표현이잖아요. 근데 상수부터 X까지로 되어 있으면 이거는 미분에서 뭐가 되는 함수인 걸 우리가 계산해보면 확인할 수 있죠. 미분에서 F가 되는 함수 D, DX,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가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로 표현할 수 있고, 미분하면 라지 F 프라임이 F가 되니까 그럼 얘는 정적분 표현돼 있지만 사실상 얘는 누구의 뭐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야? F의 부정적분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 보면은 얘 미분에서 뭐가 되는 함수? fx가 되는 함수니까 이게 나왔다? 일단 우리가 위아래 끝 맞춰서 뭐 해야 되고? 대입해야 되고 뭐도 일단 무조건 해야 된다 생각해야 돼? 미분도 한번 문제에서 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다음에 정적분을 포함한 한 등식, 이게 이제 모의고사에 좀 자주 나오는 기출 소재지. 내신도 마찬가지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정적분을 포함한 한 등식은 유형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어서 여기다 한번 간단하게 한번 써볼까요? 정적분을 포함한 항등식 또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도 부르지. 자, 얘 같은 경우는 유형이 크게 두 개야. 적분 구간에 어떨 때랑 어떨 때로 크게 나누죠? 적분 구간이 정확히는 이제 위아래 끝이라고 하면 얘기를 해볼까? 위아래 끝이 적분 구간에 위아래 끝이 상수일 때, 상수일 때와 위아래 끝에 뭐가 뭐 했을 때? 변수가 포함되어 있을 때. 너무 지금 센 너무 추상적이었나?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가 있고, 만약에 위아래 끝이 상수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어떻게 다른데요? 저기 써놨죠? 치환하고 뭐한다? 대입한다. 치환한다는 거는 줄여서 말하는 거지. 따라서 정적분을 치환한다. 정적분을 치환하는 이유는 A부터 B까지 FTT 하면 이거는 어떤 뭔지는 모르겠지만 특정 상수값일 거기 때문에 우리가 치환을 해주는 거고, 하지만 그 정적분을 치환하면 식이 간단해지죠. 그러면 얘가 K가 된다고? 그러면 fx는 완전 간단하게 쓸 수 있겠네? 해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x는 하면 gx 플러스 k 이렇게 쓸 수 있겠네. 해서 간단해진 걸 우리가 치환한 식 있죠. k는 인티그랄 여기다 다시 대입해서 ft 자리에다가 t 바꿔서 그대로 gt 플러스 k로 대입해서 우리가 이걸 정리해주면 k가 나온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주의할 만한 거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무 당연해야 돼. 이거는 완전 당연해야 돼. 적분 변수가 얘를 치환하는 이유는 이게 상수값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결과가 똑같겠지, 값이 항상 일정하겠지 라고 생각하니까 상수값을 치환을 한 건데, 그렇게 x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건 x값에 따라 유피적분 함수가 바뀌기 때문에 정적분 값도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빼낸다면 우리가 치환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알아야 되고. 자, 2번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네, 각각 따로따로 치환을 해줘야 된다. 피적분 함수 모양이 다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적분 구간이 다를 수도 있겠지.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두 개의 정적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둘 다 적분 구간 위아래 끝이 상수인 거 확인을 해주고, 얘는 x 뭐하고 시작해야 돼요? 빼내고 시작하고, 그러면 얘를 이제 p, 얘를 q 해서 미지수 두 개로 놓고 우리가 조건 해석을 해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어. 이것도 뭐 너네가 잘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적분간이 변수가 포함된 경우는 수투에서는 다루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뉘었었어. 미적분을 배우면서 이제 하나는 통합이 된 건데, 자, 변수가 한 개인 경우, 변수가 위아래 끝이 모두 변수인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고, 변수가 하나면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나요? 그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대입하고 미분하고 하는 건 우리가 항등식의 계산으로 간다라고 말을 하면 되고 항등식 계산을 가는 거야. 우리 아까 앞에서 항등식 계산 1, 2, 3, 4, 5번 얘기했었죠? 자, 변수가 두 개인 경우에 수투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승리 기억나니? 맞아요, 넓이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미적분을 배우면서 넓이가 아니라 항등식 계산으로 그냥 가도 상관이 없어. 왜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인테그랄 뭐 x부터 뭐 2x 플러스 3까지 fdt 이렇게 있다. 자, 얘는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이 한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한다면 이거 라지 f 한다면 2x 플러스 3 마이너스 라지 fx 이렇게 되는 거였어. 근데 얘를 이제 항등식으로 하려면 미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미분하려면 무슨 미분법을 배워야 미분할 수 있어? 합성함수 미분. 그래서 우리가 미적분을 배우고 나면 이제 얘도 넓이가 아니라 우리가 항등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는 거야. 추가적인 내용 좀 자세히 보면 자, 적분과 변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뭐로 다룰 거라고요? 항등식으로 다룬다. 자, 예를 들면 a부터 x까지 이렇게 x에다 당연히 a 집어넣고 싶어야 돼. 그리고 위아래 끝이 0이다, 위아래 끝이 같으면 정적분이 0이다라는 성질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x에 a를 대입해서 계산하고 그다음 미분을 해서 이 미분하면 f가 되는 함수니까 미분해서 다룰 수 있대. 근데 추가적인 건 뭐냐, 뭔가를 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조심해야겠죠. 계산할 때 x부터 a까지 그러면 미분해서 뭐가 되는 함수라고 해서 그래야 돼? 마이너스 f가 되는 함수를 해줘. 왜냐면 이거 위아래 끝 바꿔보면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오니까 그것만 계산할 때 실수 안 하게 조심을 해주면 되고. 자, 이 친구도 되게 익숙해져야 되죠? 따라하자. x-t ft 비적분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는 얘는 뭐라고 해야 돼? 지원아? 저 함수 많이 봤어요? 네.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딱히 특별한 걸 못 느끼겠어? 특별한데 특별해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 종이가 뭐라고 말을 해줄래? 저 함수는 어떤 함수다? 말해줄래? 저거 보면 종이가 네 뭐 할 거야? 끝이야? 수능아 어떻게 할 거야 저거? 두 번 미분해서 f가 되는 함수인 거야. 얘 같은 경우는 피적분 함수에 t가 아닌 x가 껴있으니까 이거 분리를 해서 우리 대입하고 미분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 한 번 미분했더니 분명히 정적분이니까 뭐 정적분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미분하면 있어요. 또 나와요. 기본 꼴이 또 나와. 그래서 한 번 더 대입하고 미분을 해서 우리가 대입 같은 경우는 미적계수를 결정할 때 쓰면 되겠죠. 미분 한 번 더 해서 그래서 이 모양이 나오면 이 문제 출제자가 두 번 정도는 미분을 요구를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x-t ft의 기본꼴이 아니면 그냥 당황하지 말고 정석대로 우리가 x 분리해내고 대입하고 미분하고 뭔가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x가 아니라 x제곱이 들어가든 t제곱이 들어가든 그냥 너네가 정석대로 쭉쭉쭉 그냥 피적분 함수에 있는 다른 변수 빼낸 다음 뭔가 미분을 하고 대입하고 해서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되겠지. 자, 정적분과 미분계수의 정의인데 이거 무조건은 아니지만 대부분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리미트 인테그랄. 극한이랑 정적분이 같이 나오면 대부분 우리가 어떤 개념을 이용하는 거래요?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하는 거다 해서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너희가 프린트를 한번 헷갈리면 읽어보고 혹시 안 까먹었을 것 같은 게 그냥 넘어갈게. 만약 헷갈리면 얘를 한번 따로 숙제를 할 때 읽어보세요. 숙제하기 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적분과 넓이에서 미적분의 기본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A부터 B까지 F와 X축 사이의 그 넓이를 정적분으로 표현해서 계산할 수 있다 했었어요. 그래서 넓이가 정적분이 되는 건 언제냐면 X축 위쪽 넓이가 정적분과 결과가 똑같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 일단 시간 남으면 증명이 안 시키거든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있을 때는 정적분 값이랑 넓이랑 종류는 어떤 관계야? 부호가 부가 반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에서 출발을 해서 이거는 미적분의 기본 정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X축 그러니까 fx가 0 이상일 때만 제약을 걸어놓고 우리가 증명을 한 다음 그럼 아래쪽은 어떻게? 그러면 뒤집으면 돼. 이렇게 해서 위아래 끝을 바꾸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f 사이의 넓이를 구해도 대칭시켜서 똑같은 넓이를 구해서 계산을 한 거고. 자, 이거의 그 다음 응용은 뭐였냐면요. 아니 그러면 x축보다 위 있다 아래 있다가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 교현 어떻게 주면 돼요? 넓이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네, 그래서 우리가 위쪽에 있을 때와 아래쪽에 있을 때 따로따로 그냥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였지.
너네가 좀 눈여겨볼 만한 거는 이런 거 따라하세요. 절대값 정적분. 어떤 함수의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접근했다? 그러면 따라하세요. 축과의 넓이. 그러면 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네. 그 계산을 해라일 수도 있지만 넓이를 구해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따라하세요. 교차 넓이가 같으면 우리 줄여서 그냥 교차 넓이가 같으면 이렇게 했었죠. 따라하세요. 교차 넓이가 같으면 뭐가 몇이다? 정적분이 0이다. 그렇죠? 이것도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거의 그 다음 응용은 뭐냐? 야, 그래. F랑 X축 사이의 그 넓이를 구하는 거 알았어. 그러면 F와 G 사이의 넓이는 어떻게 보일까? 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봤던 거지. 자, 그래서 얘는 위에 거 빼기 아래 거를 정적분. 그래서 따라하세요. 두 곡선 사이의 넓이는 빼기 함수의 정적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랬었어. 자, 그래서 빼기 함수의 정적분인 거고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라 그랬어요. 근데 야 그러면 위아래가 바뀌면 어떡해? 그러면 따라하세요. 따로따로 위에 거 빼기 아래 거를 정적분을 주면 되는 거였고 여기서 또 하나 부 그래프가 지금 여기 B라는 지점에서 교차하고 있죠? 이 교차 넓이가 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뭐가 몇이다 라고 써야 돼요? 정적분이 0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빼기 함수의 정적분이 0이다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 그래. 그럼 F랑 G 사이의 넓이 알겠어. 이번엔 누구와의 넓이래요? Y축과의 넓이는 그럼 어떻게 구하는데? 그럼 우리가 확장이 됐던 거죠. 자, Y축과의 넓이 단어 두 가지가 있었어. 따라서 주변 넓이 이용. 그래서 요 F와 Y축 사이 요 라지 S를 구해라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직사각형에서 조그만 직사각형 빼고 여기 정적분값 빼서 주변 넓이들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구할 수도 있지만 누구를 접근할 수도 있대. 2번 뭐래요? 역함수의 정적분. 그래서 우리가 치환 접근할 때 배웠죠. 역함수의 정적분을 우리가 이 치환 접근을 한다는 거 얘를 이렇게 바꿔서 결국은 이렇게 간다는 얘기랑 계산을 해보면 똑같아. 치환 접근은 2번에서 여기로 넘어갔다가 1번으로 넘어가는 게 미적분에서 치환 접근의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그래. Y축과의 넓이 알겠어. 그럼 이번엔 누구와의 넓이? 역함수와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건데? 이것도 몇 개가 있대요? 2개. 첫 번째 따라서 주변 넓이 이용. 그래서 요 정사각형 증가함수의 점에서는 정사각형에서 작은 정사각형을 빼고 요 넓이 또는 요 넓이 중 둘 중 하나를 구할 수 있다면 그걸 몇 번 빼주면? 2번 빼주면 된다. 이게 주변 넓이 이용하는 거고 또는 Yx를 이용해서 이 넓이가 대칭인 넓이니까 F를 알고 있다? 그럼 X와 F. 만약 F는 모르겠는데 F 인버스를 알고 있다? 그럼 F 인버스와 X의 관계를 이용해서 위에 거 빼기 아래 거로 정적분에서 넓이를 구하고 2배를 해주면 그 사이 넓이가 나온다. 뭐 이런 개념이었죠. 자, 그 다음 자, 이거 생각보다 앞에 1시간 안 걸릴 수도 있겠네. 자, 우함수와 기함수. 우함수의 정의가 뭐래요? 뭐를 줄여서 우함수를 부자라고 약속했대? Y대칭인 함수. 기함수는요? 어쩜 대칭. 우리는 이제 우함수, 기함수 개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낯선 함수를 봤을 때 우기함수 판단도 할 수 있었죠.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지? 네? 어떻게 우기함수 판단하죠? 그 X에 네. 마이너스 X를 넣어서 네. 이제 원래랑 똑같으면은 네. 그 무함수고 네. 부호함수는 네. 그래서 이게 우함수의 항등식이에요. X에 마이너스 X를 넣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과 어떻다? 같다. 항상 똑같다면 이거 무슨 함수구나. 함수가 그래서 할 수 있어야 된다. 기함수도 마찬가지고요. 다항일 때 성질도 기억나니? 다항 함수가 우함수다? 무조건 무슨 차항들만 있다? 짝수 차항들만 있다. 그래서 짝수 차함수라고 부르고요. 기함수는 홀수 차항들만 있어도 홀수 차함수다. 그 항등식을 계산해보면 내가 얻을 수가 있어. 제가 우기함수의 합성은 너무 다행히도 그냥 x제곱으로 우리가 곱하거나 뭐 사칙연산을 하거나 그 다음에 x랑 x제곱으로 우리가 합성을 해보면 우리가 결과가 항상 똑같기 때문에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럼 추가적으로 이것도 알아보면 좋겠죠? x는 a선 대칭은 자주항이 되고 꼭 알아야만 하고 점대칭에 대한 항등식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자, 이거 같은 경우는 a라는 지점에서 왼쪽으로 x, 오른쪽으로 x만큼 갔을 때 함수값이 항상 똑같다니까 x는 a 선대칭이 되는 거고 여기 좀 추가로 문제에서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준 경우도 있죠. 여기 x에다가 x-a를 대입하면 여기 a가 소거가 되겠지? 그래서 f 한 다음에 2a-x fx 이렇게 줘도 이게 x는 a에 대한 선대칭이구나 라고 우리가 문제에서 준 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원래 모양은 사실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A를 기준으로 같은 X만큼 떨어진 지점에 함수값의 평균이
항상 B로 일정하다. 그래서 얘가 A, B에 대한 존대칭이 되는 거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식을 조금 변형해서 이렇게 줄 때도 있으니까 F하고 2-X 플러스 FX. 이것도 너네가 당황하지 말고 처리를 해줄 수 있으면 되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런 항등식이 주어졌다. 주로 주기성을 의심해보는 건 언제냐? 요 안쪽의 값을 더했을 때 x가 어떻게 돼요? 소거가 되죠? 여기다 안쪽 값 더해보면 어떻게 돼? x가 소거가 되지? 그럼 이거 대칭성에 대한 어떤 의미인가? 라고 너네가 의심을 해봐도 괜찮아. 이 식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굳이 너네가 고민할 필요는 없겠지만 까먹었다면 그런 식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 우기함수의 정적분은 너무 간단하니까 그냥 빨리 말로 넘어갈게요. 우함수는 0부터 a까지, i부터 a까지 나오면 0부터 a까지 몇 배? 2배. 그 다음에 기함수인 경우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이 무조건 몇이다? 0이다 해서 우리가 우기함수가 아니어도, 예를 들면 이거 우함수 기함수 아니죠? 아니어도 내가 두 개를 더하기 빼기로 분리해서 우함수 기함수로 따로따로 분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누구는 소거시키고 계산하라는 얘기였어? 홀수찬 이거 없어져도 되고요. 이거 없어져도 결과가 항상 똑같으니까 0부터 1까지로 바꿔버리고 계산 2배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 내용이니까 헷갈리면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정대칭 함수의 넓이였어. 정대칭 함수의 넓이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3차 함수, 변곡점 기준 대칭의 3차 함수를 예시로 그려놨고, 자, 이때 이 점을 기준으로 변곡점 기준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두 점 사이에 요 해공마사처럼 이렇게 된 이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딱 잘라가지고 이 넓이 똑같으니까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수도 있고, 사다리꼴의 넓이는 중간 지점의 높이를 이용한 직사각형의 넓이로 계산을 할 수도 있는 거였지. 그래서 우리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따라하세요. 대칭점의 y좌표 곱하기 구간의 길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넓이를 이 직사각형의 넓이로 대체를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었다. 뭐 그런 내용이었고. 자, 이거는 이제 도형으로서의 우리가 직관적인 해석이고, 이거 식으로 알아봐라 그러면 점대칭 함수의 정적분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A, B에 대한 점대칭이다 라고 하면은 아까 이렇게 항등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랬지. 자, 그때 얘를요 우리 다루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B만큼 올라가 있는 걸 B만큼 내려서 H로 새로 정의를 하고, fx의 B를 H로 정의하면 H는 A, 0 점대칭이다 로 해석해도 뭐 무난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그러면 A-K부터 A 플러스 K까지의 fx dx는 해서 이렇게 B를 빼주고 더해줘서 F-B를 이제 H로 바꿔주고, 그리고 B는 따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정적분을 더하기 빼기 분리할 수 있으니까 분리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 친구는 A, 0 점대칭이니까 평행 이동을 해보면 얘는 정적분 값이 몇인 걸 알 수 있어요? 0이 되겠지. 왜냐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돼서 여기 A, 0 기준 점대칭인데 거기서 똑같은 간격으로 K만큼 떨어졌을 때 정적분이니까 항상 몇이 나올 거다. 0이 나올 거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0이 되는 거고요. 남은 이 상수함수 B를 A-K부터 A 플러스 K까지니까 직사각형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은 의미인 거죠. 계산을 해보면 따라서 대칭점의 y좌표 곱하기 구간의 길이 또 우리가 점대칭 함수의 정적분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이것도 너네가 알아놓으면 좀 계산 줄일 수 있어서 괜찮겠죠. 자, 그 다음 주기함수, 주기성에서도 우리가 정적분의 성질이 있죠.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적분 구간의 P만 계속 왔다 갔다 해도 결과가 항상 똑같다. 그래서 주기만큼 이동을 했을 때 A부터 B까지 정적분이나 P만큼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서 A 플러스 P부터 B 플러스 P 또는 A 플러스 2P부터 B 플러스 2P 해도 다 항상 똑같을 거다가 있었고요. 또 하나 이게 좀 자주 쓰이죠. 따라하세요. 구간의 길이가 주기의 정수배. 그럼 어차피 주기 정수배면 똑같으니까 n 곱하기 한 주기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어차피 한 주기의 정적분을 구할 거라면 어디부터 어디가 계산이 제일 간단하다? 0부터 P까지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제일 간단하다 였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너네가 최대한 줄여야 되고, 자, 그 예시를 정적분과 평행에 대한 예시도 있는데, 자, A부터 B까지 fx-p dx 하면 이게 계산하기가 되게 만약 번거롭다면 평행 이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f를 어느 쪽으로 얼마큼 이동한 거야? 오른쪽으로 P만큼 간 걸 어디부터 어디까지? A부터 B까지 접근한 거야. 그러면 이거를 땡겨와서 F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A-P부터 B까지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왜 필요한가요? 라고 하면 이런 친구들 때문에 그런 거지. 자, 이거 개 같잖아요. X-2 4승 보내고 합성함수의 미분 여기한산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평행이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지. 얘 X 4승을
오른쪽으로 이만큼 옮겼다고 생각을 하면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훨씬 편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평행이동을 이용한다면 맞아요. 인테그랄 마일부터 2까지 하고 x의 4승 dx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지. 이거는 뭐랑도 똑같냐면 내가 합성함수는 속함수 치환해서 치환적 분을 한 거랑 결과가 똑같아. 그것도 한번 1번에서 한번 보자.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x-2의 4승 dx. 그러면 이 속함수를 내가 x-2를 t로 치환할게요. 치환적 분은 원다라 그랬죠. 기본 꼬리 치환하고 미분한다. 그럼 미분하면 좌변은 뭐가 되고요? dx 우변은 뭐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이제 인티그랄 한다면 x가 1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x에 4 대입하면 2까지 하고 t 4승 dt에서 정적분은 적분에서 자유로우니까 아까 저거랑 계산 결과가 똑같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평행이동을 자유수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평행이동의 정적분 한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치환적분을 아직 안 배워서 수투에서는 그래서 쓰는 거고 우리 무지성으로 치환적분 하면 다 나오니까 그래도 이걸 의미를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네. 이 친구도 여기는 x는 1차 깔끔. 근데 x-이 조금 지저분한 3차야? 그러면 얘를 복잡하게 만들고 얘를 간단하게 만드는 게 낫다는 얘기인 거지. 이 친구도 얘 간단. 근데 이렇게 좀 거슬리네. 그러면 fx로 만들어버리고 여기도 이제 x 플러스 1로 만들어주면 조금 더 계산이 편하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식으로 식을 조작할 수 있으면 좋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너네 15번 6평 15번에 나왔던 내용 문제로 보통 내가 설명을 하는데 그 개념에 그냥 이름을 추가를 했고 자, 정적분을 우리가 부정적분으로 해석하기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자, 정적분을 넓이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넓이로 해석하기 힘들 때는 우리가 부정적분으로 바꾸어서 부정적분의 변화량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자, 두 가지로 굳이 주로 두 가지로 활용을 해. 자,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정적분을 포함한 방정식. 예를 들면 인티그랄 a부터 x까지 ft팀 이거 정적분이잖아요. 는 0, 이 한 등식이 아니라 이거에 서로 다른 실내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너네가 이제 넓이가 a부터 어디까지 했을 때 넓이가 총 넓이가 0이 됐느냐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스몰 f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로 정의를 하고 이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거에 서로 다른 실내 개수 자 이거 넘겨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런 다음 이제 y는 라지 fx y는 라지 f의 상수함수죠. 그래서 방부등식을 그래프의 위치관계로 바꿔서 해석을 해서 우리 라지 f에서의 그래프의 교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시간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있죠. 이게 아마 6평에 나왔던 그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정적분을 포함한 절대부등식에서 a부터 x까지 ft가 항상 0 이상이다. 이건 절대부등식이죠. 항상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넓이가 항상 0 이상이다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게 편하면 그렇게 해도 돼. 근데 그게 까다로워지는 문제들이 있어. 그럴 때는 우리가 이걸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부정적분의 변화량으로 바꿔주고 넘겨서 표현해봤더니 항상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거 뭐의 정의랑 관련이 있다 그랬죠? 최대 최소니까 얘는 x에 뭘 대입해도 a 넣었을 때보다 크거나 같아. a일 때가 최소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할 수도 있다. 부정적분의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오늘 할 첫 번째 문제 올해 6평 15 문제였고 자, 그 다음 2차 함수 넓이 공식, 3차 함수, 2, 3, 4차 넓이 공식이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 속도가 속도, 위치와 거리까지 하면 이제 개념이 끝이 나고 자, 한 번에 쭉 하고 쉽시다. 자, 2차 함수의 넓이 공식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2차와 2차 이하 2차 함수와 2차 이하 2차든 1차든 0차든 상관없이 2차 이하의 다항 함수 사이에 교점이 두 개일 때 그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따라하세요. 6분의 외주면 되고요. 2차일 때는 그 x좌표 차이의 몇은 2차는 3승 이렇게 외우면 좀 편했죠? 그래서 기본은 교점 두 개일 때 6분의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교점이 한 개일 때 2차와 0차, 2차와 1차, 2차와 2차 교점이 한 개다? 그럼 접한다는 얘기죠. 접할 때는 우리가 몇 분의로 계산하면 된다? 3분의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 했었고요. 증명은 이거 다 생략을 할게. 계산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 동일한 두 넓이 하면은 요 6분의로 표현할 수 있는 이 넓이와 똑같은 거는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해서 나오는 것 같고 여기 2차와 1차, 2차와 2차일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좋고 자, 그 다음 요 절반 넓이랑 똑같은 거 이거 좀 가끔 나와서 좀 맨날 까먹죠. 자, 따라서 1대 3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어떤 3차 함수의 도함수다라고 해서 부정적분의 변화량 요것만 한번 합시다. 4차일 때는 얘기 안 할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했을 때 땡땡땡 땡땡땡
땡땡땡 3차 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 이렇게 되는데 따라하세요. 극대, 극소, 변곡점, 극대 높이 같은 점. 네, 오랜만이죠. 자, 그때 여기서 땡땡땡 변곡점과 높이 같은 지점은 몇 대 몇 비율이라고 그랬지? 1대 4. 그래서 여기서 감소량, 증가량이 요 넓이와 땡땡땡 요 넓이랑 똑같다. 그래서 감소량, 증가량이 똑같다고. 아, 그럼 얘 축 사이의 넓이가 똑같겠구나. 그리고 우리 해석을 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자, 이거는 그래서 알아놓으면 계산을 줄일 수 있으니까 좀 편하겠지. 아, 그럼 계산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따라서 두 접선 사이의 넓이. 얘도 두 개 넓이가 있었죠.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이 아랫부분 2차 함수와 접선 사이에 저 사인 넓이 저기 몇 분의 였었는지 기억나요? 12분의 저기 12분의 였었고 그래서 아래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몇 분의 였었지? 4분의 였어. 이거는 사실 이거 하나만 외워도 돼. 왜냐면 얘는 S1은 몇 분의 해서 계산할 수 있으니까 6분의 1서 계산하면 그냥 더해서 계산을 해도 되니까. 근데 알아두면 조금 편하긴 하겠죠. 12분의 4분의. 자, 얘 같은 경우는 공식들이 너무 많으니까 헷갈릴 수 있어서 개념 프린트 다 넣었으니까 오늘 읽어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3차 함수 넓이 공식은 첫 번째 따라서 교점이 2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히는 따라서 3차와 3차 이하의 넓이. 3차와 3차가 한 점에서 뚫고 지나가 족발대로 돼. 예를 들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해서 FG가 3차, 3차일 때 여기 한 점에서 뚫고 지나가고 한 점에서 접한다라고 해도 빼기 함수 만들어보면 최고차항에서 양수인 3차, 최고차항에서 음수인 3차야. 빼기 함수는 그러면 최고차항이 어떤 몇 차가 나올까? 양수인 3차가 나와서 빼기 함수 H를 그려보면 F가 이거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H와 요 넓이 빼기 함수의 A를 구해도 결과가 똑같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고요. 자, 얘는 따라서 12분의. 자, 첫 번째 공식들이 외우기가 조금 편했었어. 2차는 몇 분의 였죠? 기본 공식이? 6분의 였죠? 그게 2차니까 따라서 2 곱하기 3. 얘는 3차니까 몇 곱하기 몇으로 외우면 좀 편해? 3 곱하기 12분의 하고 3차니까 몇 승? 길이엔 4승. 길이 4번 곱하면 된다로 외우면 편한 거 같고. 자,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자, 예를 들면 여기 접점 그리고 요 한 점 얘네를 둘 중에 하나를 할 때 나머지 하나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좋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따라서 세근함이 일정하다. 우리가 어떤 3차 함수와 인의의 1차 함수를 뺐을 때 그 방정식의 세근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했었죠? 현준은 설명할 수 있어? 예를 들면 fx는 mx 플러스 n f 어떤 3차 함수 fx와 인의의 1차 함수 mx 플러스 n이면 mn이 뭐가 들어가든 이거의 세근합이 일정하다. 설명할 수 있니? 예시를. 네. 원래 3차 함수가 ax 제곱 플러스 bx 제곱입니다. 네. 세근합이 마이너스 2분의 1로 일정하죠. 네. bx 2승 플러스 cx 플리 이렇게 하고 a는 0이 아니라 3차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1차 함수를 빼기 함수로 해서 네. 왼쪽으로 넘겨주면 그렇죠. 이렇게 넘겨주면 이 준식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ax 3승 뺄 bx 2승 플러스 c 마이너스 m x 플러스 d 마이너스 n은 0이라는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리고 그 2차까지는 영향을 못 주니까 네. 세근의 합은 빼기 함수도 일정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얘가 0, 0 들어가면 fx는 0의 세근의 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mn의 적당한 숫자가 들어가면 뭐 3차 상수함수, 3차 1차 함수까지 3차 1차 이하의 함수의 관계에서는 세근합이 항상 일정하다 였던 거죠. 그리고 예시를 뒤에 내가 넣었는데 뺐는지 모르겠네. 뺐으려나? 뺐네. 자, 3차 함수 넓이 공식 두 번째는 교재 몇 개 있을 때 3개 있을 때 얘가 3차와 3차 이하인데 얘가 계산이 좀 지저분하니까 이 공식은 좀 내가 알아두면 많이 유용하게 쓰겠죠? 기본 세팅은 그냥 요 간격이 그냥 같은 다르든 상관없이 항상 쓸 수 있는 공식이야. 그래서 이 모양 뭐 익숙하죠? 몇 차 기본 공식이에요? 2차 기본 공식의 길이 하나를 곱하면 된다 그랬죠? 자, 어떤 길이를 해야 되니? 규태야, 어떤 길이라고 표현해주면 되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아,
예를 들면 지금 얘는 S2를 구하는 식이니까 이거를 구하는 거야. 자, 그때 길이하는 2차 공식 쓴 다음에 길이하는 곱하면 된다 그랬죠? 어떤 길이 곱하면 되죠? 남은 길이요? 남은 점 그리고 얘네들의 평균. 따라하세요. 남은 점, 중점, 네, 요 길이 하나를 곱하면 저 넓이가 되더라. 뭐 유용하니까 왜 계산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꼭 알아놔야 되고, 참고로 이거는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쓸 수 있죠. 요 점이 3차함수의 무슨 점인데? 변곡점인데요. 간격이 똑같을 때 요 하나의 넓이는 몇 분의가 된대요? 4분의 해가지고 이거 계산해보면은 여기다가 계산하면 그렇게 나와요.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고, 참고로 이거 다 알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만약에 외우는 게 너무 귀찮다, 요거는 좀 생각해도 어차피 요거 그냥 길이 하나만 요거 구하는 계산만 한 번 더 하면 되기 때문에 요렇게 해도 크게 무리는 없으니까 얘는 일단 요 두 공식 중에 하나는 꼭 외워놔야 되고, 자, 변곡점이 걸쳐있을 때 공식은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너네가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차 함수의 동일한 두 넓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4차 함수의 고함수다라고 생각을 해서 1대 부사부를 이용을 하는 거였죠. 너네 이거 보시고요. 자, 넓이 공식 얘도 되게 유용하게 나오면 되게 계산이 유용해지는 그런 거였죠. 자, 얘는 일단 두 개를 외우면 돼. 요 넓이 지분을 알아야 되고요. 그 넓이 지분을 알 때 계산 어디다 대입해야 되는지를 알면 돼요. 자, 따라하세요. 4, 4, 5, 3, 4, 4, 5, 3, 1, 7, 8, 1, 7, 8. 의 넓이비로 분할이 된다 였었고, 그때 어디다 대입하래요? 몇 분의? 4분의 여기 3차니까 길이의 몇은? 4등. 근데 이게 교점부터 교점까지가 아니야. 우리가 극대 극소 변곡점, 극대 극소 높이 같은 점의 x좌표 차이를 일반적으로 어떤 미지수로 두죠? p로 놨을 때 그 p가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그 계산을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4분의 AP 사은 4분의 AP 사은 곱하기 그 넓이 비율 지분을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상황에 맞게 여기는 한쪽만 쓴 이유는 여기는 어차피 요 넓이랑 어떤 관계니까? 지층이니까. 여기가 몇의 지분이에요? 4, 4, 5, 3, 1, 7, 8. 해가지고 너네가 넓이 지분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 자연수의 비로 했으니까 그것도 알아보면 좀 편한 거고요. 자, 마지막 4차 넓이 하면 넓이 공식 끝이고요. 자, 얘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분모가 두 가지야. 몇 분의랑? 20회. 몇 분의? 30회. 승리야 이거 어떻게 외우면 조금 편하다 그럴게. 4 곱하기 5, 5 곱하기 6. 네, 둘 중에 뭘 써야 되는가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위에다 소제목으로 써놨어. 뭐의 개수로 판단하면 외우기가 편하다. 접선의 개수요? 접선 존나 많은데요? 따라하세요. 기울기가 0인점. 기울기가 0인점. 기울기 0인점의 개수로 판단하면 편하다 했어. 이 삼중근계형이라고 주로 부르죠. 얘 기울기 0인점에 몇 개? 2개 몇 분의? 이렇게 외우면 좀 덜 헷갈리고. 자, 그 다음에 W 모양 하면은 얘는 기울기 0인점에 몇 개? 그러니까 몇 분의? 이렇게 외우면 조금 외우기가 편하다 이런 거죠. 자, 마지막으로 위치 변화, 이동거리 배우면 끝이고요. 이게 마지막 장이겠습니다. 자, 이거 하고 조금 쉴게요. 1시간까지는 안 걸리네. 자,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는 거였죠. 그래서 미분의 연산상 적분을 하면은 가속도에서 속도에서 위치를 구할 수 있던데, 미분할 때랑 다른 점은 적분할 때는 누가 추가로 막 생기는 거였어? 적분 상수는 언제의 값을 보면 된다 그랬지? 처음. 예를 들면은 봐봐. A를 적분해서 V가 나왔어? 그럼 그 적분 상수는 C로 쓸 수도 있지만 보통 너는 물리했던 친구들은 익숙하겠죠? V0을 이렇게 쓰잖아요. 0초일 때 처음 속도가 적분 상수가 되고, 얘 적분했을 때 0 대입, 다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 0 대입했을 때 적분 상수는 따라서 처음 위치. 원점을 출발했으면 적분 상수가 몇으로 세팅하면 되는 거야? 0 세팅하면 되고, 모르면 그냥 C로 두고 그걸 계산을 해줘야겠죠? 너 이거 혓바닥 이렇게 웃었을 때 보이는데 뱀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적분 상수는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적분 상수는 0초일 때 이렇게 하면 된다. 자, 그래서 속도 그래프, 위치 그래프, 그리고 문제에서 주는 게 크게 네 가지 중 하나야. 따라서 속도 그래프, 위치 그래프, 그 다음에 속도식, 위치식. 그 네 개 중에 하나를 주면 너네가 나머지 세 개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잘 풀어내면 되는 거고. 자, 위치 변화, 이동거리. 재현아, 위치 변화, 이동거리 차이가 뭐야? 위치 변화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할 때 괜찮겠죠? 그러니까 위치가 뭐라 했지?
그러니까 변하긴 변하는데 그 어. 원래 있던 위치로 돌아가면 0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이동거리는 네. 그게 아니에요. 그쵸. 약간 그런 뭔가 차이가 있죠. 위치 변화는 그냥 정의를 그대로 말하면 돼요. 따라서 위치 변화량. 그래서 변이라 부르는 거죠. 변화량 하면 따라가세요. 나중 위치 빼기 나중에 위치 빼기 처음 위치. 처음 위치. 이게 위치 변화예요. 0부터 T4까지 그럼 T4일 때 위치에서 0일 때 위치.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주면 그게 위치 변화가 되는 거고, 이거는 근데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 해서 우리가 따라서 속도를 적분하면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 변화를 구할 수 있다. 위치 변화를 구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따라서 위치 변화는 위치 변화는 속도의 정적분 속도의 정적분 이 되는 거였고, 이동거리는 조금 다른 거였죠. 얘는 방향이 존재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존재하는데 얘는 그거 싹 다 무시하고 전부 다 양수로 만들어서 방향 무시하고 얼마나 그래서 이동했는데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그냥 얘를 위치 변화로 계산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따라하세요. 이동거리는 속력의 정적분. 속력의 정적분 절대값 속도하면 그걸 속력, 속도의 크기, 속력이라 줄여서 부르기로 했었죠. 그래서 얘를 적분을 해주면 된다. 따로따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이동거리니까 속력의 정적분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고, 이거는 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두 물체 위치 관계, 예를 들면 두 물체가 움직여요. P도 움직이고 Q도 움직인다. 그때는 우리가 상대 속도, 상대 위치를 이용해서 뭔가 빼기 함수를 이용해서 좀 더 쉽게 계산을 할 수도 있던데, 이건 너네가 한번 읽어보고, 야 여기 이 문제에 있는 예시들 EX 해가지고 예시들 내가 막 넣어놨잖아. 앞에서도 있었잖아. 그건 숙제로 한 10분, 20분 정도 개념을 한번 문제 풀기 전에 읽어볼 겸 읽으면서 좀 빈칸을 채우면서 내 예시를 한번 구해보세요. 너네가 한번 이번에 읽어보고,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제 기출문제 쭉 한번 풀어보겠습니다.